자,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 국민을 공분케 하고 있는 지금 어린이집 사건. 주먹으로 이제 얼굴을 4살짜리 아이를 주먹으로 치는 장면까지 나왔고요. 일부에서는 어린이집 영아 아이가 거기서 보살핀을 박다가 지금 사망한 사고가 있어서 또 법적 다툼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연장자시니까 지금 이런 사건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박사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근데 어린애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어린애들 어떻게 돌보죠? 보육교사가. 그렇죠. 네. 보육교사로서 여기 언론에 나타난 거 보니까 온라인 교육 받고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1년 정도 온라인 교육 받고. 그건 안 되죠. 현장 교육을 받아야죠. 반드시 네. 현장 교육 받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는 거고요. 난 옛날에 우리 손자하고 3시간 봐달라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어디 보니까 또 할머니들을 거기다 보낸다 그런 것도 신문에 나왔는데 그런 것도 좋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좀 나이 먹은 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어린이집이라는 거는 출산율하고도 직접 관계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 가정의 인컴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부부가 일을 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치권뿐만 아니고 청와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조 차장, 지금 정치권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뒷북 대응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할머니들을 이렇게 참관자로 이렇게 배석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자녀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런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이번 기회에는 국회가 내놔야 된다. 지금까지는 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만 하더라도 10년 전에 한번 제출이 됐었는데도 그때 부결이 됐고요. 그리고 3년 전에도 한번 또 부결이 됐고 계속 법안은 제출하고 또 부결이 되고. 부결되는?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의 로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부결을 어떤 주역으로서 부결시켰던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있다. CCTV를 하루 종일 어떤 감시 체제 하에 있다면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인데요. 중요한 것은 항상 이 피의자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강조돼야 되듯이 보육교사보다는 이 아이들의 인권이 굉장히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해서 이번에는 국회가 좀 제대로 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법안을 좀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어린이집 단체 관련되는 소송도 가끔씩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집이 전국적인 굉장히 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봤더니만 이게 어린이집 법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8,800여 개, 한 9,000여 개가 있는 반면에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한 4,370, 거의 44,000개 정도, 거의 4배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44,000개의 원장님과 거기에 있는 교사들 수를 하면은 그 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런 센터 모임을 할 때 정치인들이 와서 축사도 하고 하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게 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어린이한테는 표가 없지만 이분들한테는 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직능단체의 어떤 로비 같은 경우에 정치인들이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을 정치인들 스스로 정말 이해관계에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말 명분이 뭔지, 정말 정의가 뭔지 이것들을 한번 봐서 2월달 어떤 국회에 좀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소한 CCTV는 만드는 게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어린이집 보육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그 네. 남윤인순 의원. 네네. 그분도 CCTV 설치에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저는 그 반대했다는 것은 나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분에게도 무슨 논리가 있었을 것이고, 네. 지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보육교사들의 인권도 역시 문제가 있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우리가 좀, 우리 국회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네. 좀 먼 앞날을 보면서 뭔가를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영작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20세기, 그러니까 2000년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맞벌이가 아니고 남편이 벌어가지고 집에서 주부는 아이들을 돌보고 그랬기 때문에 어린이집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이게 점점 맞벌이가 되고, 그 맞벌이가 되는 것을 사실은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젊은 부부들이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그때부터 이미 보육대책을 세워놨어야 되는데 네.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만 말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러다가 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보육원 같은 데서 로비가 들어오면 흐지부지 돼버리고 네.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정말 깨끗하게 좀 처리하면서 그렇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확실한 대책, 예,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 줄곧 해서 지금 한 일주일 내내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계속해서 잇따라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금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감하실 텐데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10년 전인 2005년에 네. 그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 이런 네. 법안을 제출했다 폐기가 됐거든요. 지금 현 우윤근 원내대표가 예. 10년 전에 이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이 TF팀장이 네. 금방 민전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CCTV 설치 의무화 절대 안 된다. 네. 이렇게 반대해서 법안을 부결시킨 남인순 의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윤근 원내대표와 남인순 의원이 오늘 아침까지도 갑론을박만 벌이는 그런 네. 희한한 풍경을 빚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당론이라도 좀 수렴해서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네. 하루빨리 좀 대책을 내놓는 방안. 좀 국민이 야 정말 정치권이 이런 걸 잘하는구나. 라는 네. 어떤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에는요 지금 그 에볼라 특보가 있거든요. 특별 보좌관이죠. 네. 이와 같이 이게 사실 이 어린이집 문제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런 대통령 이게 지금 이 어린이집이 막 관련된 부처가 많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특보를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네. 어린이집 문제 하나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무슨 정무특보, 홍보특보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뭐 그대로 하고 네. 당장 그러니까 급한 주어진 네. 싱글 이슈에 대해서 싱글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세월호 참사 특보 만약에 세월호 참사 후에 바로 그걸 임명을 해서 많은 부처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대책을 만들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런 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전처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 조직 개편한다고 그러니까 특보와 카운슬러, 상담력을 구분해서 상담력은 대통령 소리도 듣고 말도 해주고 하는 말하자면 그 높은 정치인하고 정말 그 기술자들을 특보로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미국은 지금 오바마 대통령 밑에 에볼라 특보가 있거든요. 에볼라라는 것도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그래서 에볼라 문제 하나에만 집중하는 특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 밑에는 그와 유사하게 특보가 30몇 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30몇 개의 미국의 이슈, 국제적인 이슈를 핸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직제에 특보 제도를 두어서 그와 같은 기대하지 못했다가 발생하는 뭐 해놓고 일이 해결되면 다시 이제 없애고 뭐 이런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특보 체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으세요. 왜냐하면 이영작 박사님께서 좀 제안한 아이디어를 좀 청와대에서도 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한번 좀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